안녕하세요. 영화감독 강인성입니다. 두 번째 강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이쁘대요. 막걸리 한 잔. I'd spend 10,000 hours and 10,000 more. Oh, if that's what it takes to learn that sweetheart of yours. And I might never get there, but I'm gonna try. If it's 10,000 hours or the rest of my life, I'm gonna love you. 저는 30살에 그 데뷔 기회를 받고 한국에 와서 2년간 어떻게든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쉽지가 않았어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제 주변에는 A급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A급들을 인맥을 찾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일이 순탄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회에 나가시거나 하면은 A급들을 많이 만나세요. 당시에 저한테 어떤 PD가 영어 할 줄 아는 연출부를 좀 구해달라고 전화가 왔었어요. 근데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많은 좋은 작품을 만드신 감독님은 이제 김성수 감독님, 촬영 감독님은 또 미국에서 유학을 갔다 오신 김영구 기사님, 조명 감독님은 또 한국에서 A급 조명 감독님이셨던 이강산 기사님이 하시는 영화가 있다. 그 영화 작품 이름이 영어 완전정복이라는 영화인데, 거기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연출부를 찾고 있다. 외국인 배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연출부를 좀 소개시켜달라고 전화를 한 거였었는데, 제가 그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갔어요. 그래서 차를 몰고 양수리 세트장으로 가서 감독님의 짧은 그 면접을 보고 합격이 돼서 바로 그 상태로 2박 3일 동안 세트장 안에서 있으면서 연출부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그 시간이 가장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저한테는 가장 메인 주류 A급 인맥의 시작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 이후부터는 정말 영화 주류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 그런 사람들과 만나다 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그 17년간 데뷔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실패들을 했습니다. 영화 준비를 하면서 보통 영화는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정도를 준비를 하는데, 그 시간 동안 많은 시나리오를 쓰고 많은 수정고를 내고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영화가 엎어지는 그 순간이 됐었을 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를 고민하게 돼요. 거기에 있어서 저는 물리적인 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의 문제를 찾았습니다. 그 문제가 투자자가 갑자기 망가졌으니 어쩔 수 없지 않냐, 갑자기 주연 배우가 안 한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냐, 갑자기 예를 들면 코로나가 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주변 환경에서의 원인을 찾았어요. 근데 주된 원인은 사실 제가 글을 잘 못 써서였었어요. 제가 목표를 잡고 있던 게 저 스스로가 글을 써가지고 그 작품을 가지고 연출을 하겠다라는 거였었는데, 제가 범죄도시가 잘 되고 난 다음에 제가 과거에 썼던 글들을 다시 보니까 정말 너무 형편이 없었어요. 이래서 안 됐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글을 쓰는 작업은 정말 더디게 산을 올라가듯이 한 발 한 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참아내는 데에 있어서는 사실 항상 조금씩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었던 거였었는데, 막상 처음부터 저 높은 목표를 바라보고 갔었다면은 못 갔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글을 잘 썼었다면은 진작에 최동훈 감독님처럼 빨리 데뷔를 하던가 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었어요. 제가 제 스스로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눈높이에서 나는 왜 안 됐을까 주변의 다른 원인을 찾아보고 했었습니다. 주변의 물리적인 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의 문제점도 분명히 그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문제가 된 이유를 찾아보시면은 아마 많은 원인이 여러분 본인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남 탓을 하지 말고 주변 탓을 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해야 성장할지에 대해 가지고 많이 고민하시고 많이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감독이 되는 게 꿈, 상업 영화 한 편 만드는 게 꿈으로 계속 차근차근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가 베이스가 이과생이어서 그래서 내가 글을 쓰는데 더딘 건가? 그리고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들, 여러 가지 이유들 이런 것들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더디게 가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 올라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제대로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은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지금 안 되는 거에 있어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올라간다는 확신만 있다면은 정말 뚜벅뚜벅 열심히 가자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회생활 하시면서 각자 자기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다른 방향으로 갈 경우가 생길 겁니다. 내가 목표로 했던 방향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일들이 생길 거예요. 이럴 때는 주변에 대한 도움도 많이 받으시고 스스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점도 짚으시면서 더디더라도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방향을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도 많이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주변에 정말 A급 인맥들이 있다면은 그분들이 많이 여러분들의 길라잡이가 돼주실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영향받고 혼자서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17년 만에 감독 데뷔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꿈을 꾸던 상업영화의 감독이 됐었는데 이게 대학교 2학년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20여 년 만에 감독이 된 셈이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중간에 포기를 하고 싶었는데 포기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런 이야기들을 봤죠.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앞에 금맥이 막 놓여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그만둔다면은 이거는 내가 여태껏 했던 노력을 보상도 받지 못하고 끝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난 다음에 돌이켜 보면은 그게 꼭 좋은 것만 아니었어요. 무조건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무조건 한 우물만 파는 게 좋은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범죄도시가 잘 되고 난 다음에 어떤 방송에서 성공 스토리를 해달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방송 촬영 전에 대본 준비를 좀 했어요. 근데 제가 여태껏 봐오면서 힘을 받았던 성공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열심히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저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그런 성공은 만약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정말 그러면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산 것인가? 성공과 행복은 비례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과연 여러분들이 17년 뒤에 데뷔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때까지 버텨나갈 수 있겠냐? 그때 가면은 성공할 수 있다. 라고 한다고 했었을 때 그런 인생을 과연 사실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고 저 또한도 전혀 그런 삶을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좀 더 행복한 삶을 찾아서 갔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협소하게 영화감독, 상업영화 감독으로서 성공하겠다. 내가 쓴 글로 내가 데뷔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잡다 보니까 제 인생에서는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한테는 너무나 많은 자괴감과 인생을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자격지심이 들었습니다. 제 나이가 40대 중반이 됐었을 때
범죄도시가 3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모든 투자자들한테 거절당하고 더 이상은 이제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을 때 저는 이제는 영화를 안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오는 후회와 모든 감정들은 정말 인생을 여태껏 내가 살아왔던 것들이 다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뤄놓은 것도 없고 돈을 번 것도 없고 너무너무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운 좋게 영화 데뷔 기회를 받았고 운 좋게 모든 걸 다 포기하는 순간에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 영화가 개봉을 해서 잘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누구한테나 다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대신 열심히 하다가 그 일이 잘 안 되고 그 일이 어렵고 힘들 때에는 저는 과감하게 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바라보면서 살다 보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는 자괴감은 너무너무 크거든요. 근데 그 하나가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봤었을 때 그렇게 대단한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해보시고 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열심히 하시되 그 일이 안 된다고 해서 인생이 망가진 건 아니니까 다른 쪽으로 기회를 가지시고 또 노력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긍정적인 사고였어요. 여기 백석예술대학교도 신학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학교로 알고 있고 당시에도 저도 신앙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좀 내려놨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었는데도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사실 모든 걸 그냥 내려놓은 마음이 있었고 대신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좀 더 성장하고 잘된 상태에서 대비시키려고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오나 보다라는 생각을 갖고 더 열심히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된 거는 사실 내가 열심히 하는 거를 모르는 거다. 이거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글을 쓰고 더 열심히 작업을 하고 했습니다. 더 열심히 영화를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40대 중반에 제가 영화관과 좋아하는 이야기, 색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명확해졌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니까 사람들을 대하는데 여유가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 성격들이 제 첫 영화인 범죄도시를 만들면서 10분 활용할 수 있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스태프들, 배우들 이야기를 거의 다 듣는 사람이거든요. 대신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영화관과 이야기관, 연기관 이런 것들이 되게 아주 명확해요. 아주 명확해서 제가 좋아하는 방식에 대한 거를 빨리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저는 거기에서 좋은 장점을 찾고 아닌 건 빨리 버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많은 배우분들, 스태프분들이 같이 영화를 만든다는 느낌을 갖게 돼요. 그게 저는 이제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감독이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돼서 내가 마치 모든 세상을 다 만들고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처럼 표현하면서 배우와 스태프들을 마치 보스처럼 움직이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좋은 리더가 돼야 되는데 그 좋은 리더가 되려면은 사실상 감독이 여유가 있어야 되고 생각이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내가 가는 길이 맞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설득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첫 연출작이었지만은 범죄도시를 그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배우들이 정말 자기 영화처럼 정말 자기가 주연인 것처럼 모든 조연 단역들도 그렇게 열심히 해주셨고 제가 또 그걸 받아들였으니까 훨씬 더 분위기도 좋으면서 작업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범죄도시가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대신 부끄럽지 않은 영화를 만들자, 창피하지 않은 영화를 만들자라고 작업을 했는데 저도 이제 처음 겪어보는 흥행이었었고 너무나 이게 잘 되고 사랑해 주시고 또 제가
다음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게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저도 나이가 너무 든 상황에서 일이 잘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차분해진 수가 있더라고요. 들뜨지가 않고 여러 어려움을 겪은 상황에서 일이 잘 되다 보니까 좀 더 성숙하게 그 일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능한 한 이제 남을 비난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원인은 저한테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원인에서 제가 이제 고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제가 정말 버리지 못했던 거는 사실 제가 직접 쓴 글을 가지고 데뷔하겠다는 거였었는데, 그 욕심만 빨리 접었으면 훨씬 더 덜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그 고집을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한테는 이제 과거에 그렇게, 지금도 사실 뭐 글을 잘 쓰는 건 아니지만은 과거에 못 썼던 강윤성보다는 훨씬 더 잘 쓰는 상황이 됐으니 저는 그것만으로 되게 만족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공하시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 성공을 나누고 감사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은 혼자만의 잘남으로 이루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성공도 같이 응원해 주셔야지 그게 결국 나한테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시기하고 또 뒤에서 욕을 하고 또 내가 성공했다는 거를 주변 사람들이 시기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들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진심으로 칭찬해주고 또 응원해주고 하면은 그 힘이 굉장히 저는 커지고, 또 그런 동료들이랑 같이 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정말 큰 인생에 있어서 힘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성취를 이루실 거예요. 뭐 첫 작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작은 결과물일 수도 있고, 승진일 수도 있고, 이런 성취를 이루실 텐데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성취에 취하셔가지고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만족한다, 뭐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나이가 뭐 50세, 60세, 100세가 되실 때까지 끊임없이 공부하시면서 더 노력하신다는 마음으로 사시면은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보답과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장관이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종이 비행기를 집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글로벌 문화 콘텐츠학과 이대원님 어디 계시죠? 네. 첫 장편 데뷔작 범죄도시 흥행 이후 가장 크게 느껴진 변화는 무엇일까요? 범죄도시 흥행 이후 가장 크게 느껴진 변화는 돈이죠. 이대원님은 어떤 식으로든 작품을 만들고, 만약에 그 첫 작품이 흥행이 된다면 어떤 기분이실 것 같으세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17년간 계속 데뷔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이 데뷔 기간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주변에서 저 감독은 하자가 있으니까 늦춰지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힘들었었는데, 범죄도시가 잘 되고 나니까 많은 좋은 작품들이 또 들어오고 또 좋은 제안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다음 작품을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게 저한테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었고, 이대원님은 앞으로 그러면은 영화 쪽에서 일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은 다양하게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외에 추가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네. 저는 극작과를 다니고 있는 김서현입니다. 저랑 동기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시나리오나 글을 쓸 때 첫 글자를 띄울 때 그때가 제일 힘들다고 하거든요. 혹시 감독님은 어떻게 그걸 극복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네. 그 새로운 창작을 할 때 그 워드를 펴놓고 흰 백지가 보일 때가 사실은 사람들이 제일 힘들죠. 힘든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지금은 이제 글을 쓰는 게 하나의 삶처럼 돼버렸어요. 글을 안 쓰면은 뭔가 불안하고 뭔가 쉬고 있으면 글을 써야 된다는 강박감이 생겼는데 그 정도로 사실 글 쓰는 작업은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첫 페이지를 어떻게 장식하고 첫 국자를 어떻게 쓸까 이 고민을 반복해서 그 작업을 하면서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첫 글자 쓰기는 어렵지만은 어떤 식으로든 뭐 첫 장면, 첫 이야기를 어떻게 구상할까를 마구 적으시면서도 이야기를 쓰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글 쓰는 게 즐거운 일이 돼야지 첫 페이지를 놔두고 내가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뭐 이런 고민이 생긴다면은 이를 계속 반복을 함으로써 그게 고민이 아니라 그냥 일상처럼 내가 그냥 글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학생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는 극작가에 재학 중인 이민서라고 합니다. 그 범죄도시 캐릭터 중에 마석도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캐릭터를 구성할 때 딱히 신경 쓴 점이라든지 아니면 애초에 마동석이라는 배우님을 염두에 두고 캐릭터를 만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처음에 제가 범죄도시 마동석 배우하고는 저하고 이제 친구이고 오랜 시간 이제 알고 지냈던 사이인데 처음에 마동석 배우가 저한테 그런 형사물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었고요. 제가 좋다고 결정했었을 때 그때 마동석 배우가 어떤 사건을 경험한 진짜 형사가 있으니 그 사람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라고 해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얘기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첫 시나리오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저한테 그때 떠올랐던 어떤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미국 드라마 중에 쉴드라는 드라마였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빅 매키라는 마동석처럼 덩치가 좋고 대머리인 남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이야기에서는 정말 좋은 형사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불법도 아주 그냥 막 저지르는 그런 형사로 등장을 하는데 저는 그런 식의 주인공 설정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범죄도시 작업을 하면서 그런 쉴드의 빅매키도 참고가 돼서 마동석 배우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캐릭터 마석도란 캐릭터를 만들게 된 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연에 참여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백석예술대학교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요. 학생분들한테도 앞으로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던 시간이었으면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